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마음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생각하는 지천명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되뇌어 보면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 어떤 관계보다 가깝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가까움이 때로는 숨막히게 느껴지는 아이러니, 타인에게는 쉽게 건넬 수 있는 양해의 말 한마디가 유독 가족에게만은 목구멍에서 돌덩이처럼 걸려 나오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미운 가족 이 표현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어딘가 모르게 죄의식 같은 것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피를 나눈 사람을 미워하다니, 평생을 함께한 사람에게 그런 감정을 품다니, 나라는 사람이 그토록 인정머리가 없었던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무거운 자책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에게 여전히 마음을 쓰고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진정으로 무관심한 사이라면 미움이라는 격렬한 감정조차 들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밤 그 복잡하고 뒤엉킨 마음의 실타래를 조심스럽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미운 가족, 그리고 그 미움의 이면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또 다른 이름의 사랑에 대해서요. 저녁 무렵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를 무심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화면 속 가족들은 어쩌면 저토록 서로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고 힘든 일이 생기면 달려와 안아주고 오해가 있어도 결국에는 눈물로 화해하며 더 단단해지는 걸까? 우리 집에서는 왜 그런 장면이 좀처럼 그려지지 않는 걸까? 그런 비교가 시작되면 가슴 한켠이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먹먹함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에 대한 미움이라는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주 미세한 조각들이 티끌처럼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거대한 산이 되어버린 것에 가깝지요. 안부 전화 한 통 없이 지나간 계절들, 내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어느 날의 허탈함, 몸이 아파 누워 있어도 걱정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던 무심함, 돈 이야기만 나오면 미묘하게 달라지던 표정과 목소리의 온도, 그런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이 마음 한구석에 차곡차곡 쌓여가다가 어느 날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미움이라는 이름으로 분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움의 뿌리를 찬찬히 더듬어 올라가 보면 그 시작점에는 언제나 기대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토록 마음을 쏟았으니 상대방도 분명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내가 평생을 희생했으니 이제는 누군가 나를 챙겨줄 차례라는 기대, 가족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헤아려 줄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가 존재했기에 그것이 어긋났을 때 실망이 생기고 실망이 누적되면 결국 미움으로 변질되는 것이지요. 낯선 타인에게는 애초에 기대를 품지 않기에 실망할 일도 미워할 일도 없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통할 것이라 믿었던 그 당연함이 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유독 이런 감정에 취약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도리라고 배웠고,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내려놓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미덕이라고 교육받았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를 길러내고 형제자매의 어려움에 손을 내밀고 때로는 먼 친척의 경조사까지 챙기면서 그것이 사람 사는 모양새라고 여기며 살아왔지요. 그렇게 반평생을 살아온 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정작 나를 돌아봐주는 사람은 찾기 어렵고, 내가 해온 모든 것들은 마치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지고,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위한 목소리를 내면 갑자기 왜 저러느냐는 의아한 시선이 돌아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 지나온 세월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깊은 회의와 허탈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그런 감정들이 더욱 선명하게 수면 위로 떠오르곤 합니다. 며칠 전부터 시장을 돌며 장을 보고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 구석구석 손님 맞이를 위해 정성을 들이지만, 막상 가족들이 모이면 그 수고의 무게를 알아채는 사람은 좀처럼 없습니다. 음식이 차려진 밥상 앞에서 다들 저마다의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받고, 식사가 끝나면 소파에 늘어져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은 여전히 묵묵히 나의 몫으로 남아있고, 대화라 해봐야 형식적인 안부 몇 마디가 오갈 뿐 깊은 이야기는커녕 서로의 안부조차 제대로 묻지 않는 공허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가슴에 못처럼 박히고 꾹 눌러놓았던 감정이 불쑥 고개를 들고, 결국 명절이 끝나고 나면 후유증처럼 며칠을 앓게 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런 경험이 거듭되다 보면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기대되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차라리 혼자 조용히 있는 편이 마음이 편하겠다는 생각, 어차피 만나봐야 상처만 받고 돌아올 것이라는 예측,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도 막상 연락 한 통 없이 명절이 지나가면 그것대로 서운하고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쓸쓸함이 밀려오고, 밀어내면서도 끌어당기고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하는 그 모순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마음은 또 다른 결의 복잡함을 품고 있습니다. 내 몸의 일부를 떼어내듯 세상에 내보낸 존재, 밤잠을 설쳐가며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았던 시절, 아이가 열이 나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싶었던 그 절절한 마음,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주고 입시철이면 함께 초조해하며 밤을 지새웠던 세월, 그 모든 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부었건만 아이가 성장에 독립된 어른이 되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화를 걸면 바쁘다는 말로 서둘러 끊고, 만남을 제안해도 시간이 안 맞는다며 미루고, 보낸 메시지에는 답이 없거나 한참이 지나서야 건성으로 답이 돌아오고, 반면 며느리나 사위 이야기를 할 때는 눈빛이 달라지고 손주 사진을 보여줄 때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아이에게 대체 어떤 존재였던 것인가 하는 쓰라린 물음이
가슴속에서 피어오릅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잘된 대로 멀어지고 잘 못 되면 못된 대로 속을 썩이니 부모 마음이 편할 날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 담담한 한탄 속에 담긴 깊은 체념과 서글픔이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녀가 성공하면 더 이상 부모의 손길이 필요 없어지는 것 같고, 자녀가 실패하면 그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쪽으로 기울든 부모의 마음은 결코 편안해질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자식을 둔 사람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변화도 세월 앞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는 한 이불 속에서 뒹굴며 잠들고 밥 한 그릇을 사이좋게 나눠 먹고 다투다가도 금세 화해하고 다시 어울려 놀던 사이였건만, 각자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리고 나면 어느새 피보다 진하다던 그 연대는 희미해지고 남보다 먼 거리감이 자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 유산 문제로 얼굴을 붉히고 명절마다 누가 부모님 산소를 돌볼 것인지로 신경전이 벌어지고 서로 연락이 뜸해지다가 결국 초상집에서나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쓸쓸한 현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옛말이 무색하게, 때로는 그 피의 끈이 오히려 더 무겁고 벅찬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재산을 둘러싼 문제는 형제 사이를 가장 깊이 갈라놓는 칼날이 되곤 합니다. 수십 년간 부모님 곁을 지키며 봉양해온 사람에게 막상 유산 정리 단계가 되면 똑같이 나누자고 요구하는 형제의 모습, 오랜 세월 멀리 떨어져 살며 아무런 수고도 나누지 않던 동생이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광경, 그동안 들인 병원비와 간병비, 생활비의 내역을 꺼내면 왜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도리어 화를 내는 모습, 그런 장면들을 마주할 때마다 가족이란 무엇이며 핏줄이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깊은 회의가 파도처럼 밀려들곤 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 역시 세월과 함께 미묘하게 변질되어 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업에 쫓기고 자녀 양육에 매달리느라 서로를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는데, 아이들이 모두 제갈 길을 떠나고 단둘이 마주 앉게 되니 나눌 이야기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텔레비전 채널을 고집하고 각자의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시간을 보내고, 밥상머리에서조차 숟가락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간혹 말을 건네면 그것이 어느새 잔소리가 되어버리고, 잔소리가 싫다 하면 그것이 또 다툼의 불씨가 되고, 반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기이한 낯설미 엄습해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배우자가 너무 미워서 방을 따로 쓰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각방을 쓰고 밥도 따로 해먹고 마치 하숙집 주인과 세입자처럼 지낸다고 그러면서도 상대가 아프면 은근히 걱정이 되고, 밤중에 기척이 느껴지지 않으면 괜스레 불안해지고, 미우면서도 없으면 허전할 것 같은 그 모순된 감정, 그것이 수십 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버텨온
사람에 대한 감정이 진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 부르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미움이라 부르기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정이, 찌꺼기가 걸리적거리는 그 어정쩡한 감정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들이 드실 때 스스로를 심하게 다그치고 계시지는 않았는지요? 가족을 미워하는 나는 분명 나쁜 인간이라고 피를 나눈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품다니 인간으로서 기본도 안 된 존재라고 그렇게 자신을 몰아세우며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무거운 채찍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미운 감정이 인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의 마음을 쏟아왔다는 방증이고 그만큼 그 사람이 내게 중요하다는 의미이니까요. 진정으로 아무런 감흥이 없는 상대에게는 미움이라는 에너지조차 쓰지 않게 됩니다. 미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그 관계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미움이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의 뿌리를 따라 깊이 들어가 보면 반드시 사랑을 만나게 된다고, 무언가를 바랐기에, 무언가를 기대했기에, 무언가를 원했기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미움이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그러니 미움의 감정을 느낄 때 그 표면에서 멈추지 말고 그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사랑을 먼저 들여다보라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미움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조금씩 무뎌질 것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가족이 미울 때 가장 고통스러운 점 중 하나는 그 미움을 어디에도 토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말하자니 가정의 부끄러운 속살을 드러내는 것 같아 꺼려지고, 다른 가족에게 말하자니 편을 가르는 것 같아 망설여지고, 그렇다고 혼자 삼키자니 가슴속에서 골마가는 것이 느껴지고, 말하지 못한 채 품고 있는 미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피가 커지고, 커진 미움은 결국 나 자신의 내면을 좀먹어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께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글로 써보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도 어딘가에 발표할 필요도 없이 오직 나만 볼 일기장이나 메모장에 그 마음을 풀어놓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왜 그토록 미웠는지, 어떤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는지, 어떤 기대가 무참히 어긋났는지, 문장력이나 글솜씨 같은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저 떠오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적어 내려가다 보면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던 감정의 실타래가 조금씩 정리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그 글을 다시 읽어보면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토록 격앙되었던 것인지,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반드시 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려도 좋고, 빈 방에서 소리내어 나 자신에게 말해봐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내면에만 가두어 두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고 감정에 잠식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족 때문에 깊은 시름에 잠겼던 날들이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기대했다가 어김없이 실망하고, 믿었다가 배신당한 기분을 느끼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인 듯한 허탈함. 그런 경험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겁고 버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가족은 따스한 안식처이고 영혼의 고향인데 또 누군가에게 가족은 벗어나고 싶은 족쇄이고 상처의 근원지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사람에 따라 이토록 상반된 무게를 지닌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쓸쓸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 관계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가족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화목한 가정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교육받아 왔지만 현실에서 모든 가정이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저마다의 상처가 있고 저마다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으로 귀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저 그러한 것입니다. 완벽한 가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서로를 무한히 아끼고 힘들 때면 달려와 안아주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 그것은 이상화된 환상이지 실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현실 속의 가족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운하게 굴기도 하고 때로는 남만도 못한 대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작은 온기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운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래도 괜찮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해도 한때는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눴던 순간이 있었을 테고 한때는 함께 밥상을 마주하며 평화로웠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들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미움이라는 두꺼운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을 뿐 그 기억들은 여전히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미운 가족이 있으시다면 가끔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를 권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까? 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저 사람도 혹시 나처럼 힘들고 외로운 건 아닐까? 저 사람도 표현을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상황을 바라보면 이해되지 않던 행동이 조금은 달리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도 여전히 미울 때도 있지만 적어도 그 시도를 함으로써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대부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경우는 드뭅니다. 무심하게 구는 사람도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 것일 수 있고 차갑게 대하는 사람도 사실은 먼저 거절당할까봐 방어벽을 세우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다 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어도 상대방의 내면을 완전히 꿰뚫어 보기란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면만으로 전체를 판단하지 말고 그 뒤에 감추어진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받은 상처까지 자동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와 용서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 내가 입은 상처까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는 상처대로 따로 돌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과해 주기를
상대방이 변화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내 상처를 인정하고 들여다보고 어루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치유의 과정 말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혼자서 추스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되고,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위로가 됩니다. 나만 이런 것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어깨 위의 짐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혼자 안고 끙끙대지 마시기를. 무거운 짐은 나누어야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가족이 미울 때 한 가지 더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 역시 누군가에게는 미운 가족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억울하다고 느끼지만 상대방 역시 나 때문에 상처받았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다 해줬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한 일이라고 믿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과도한 간섭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행한 일이 상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상대가 좋다고 한 일이 나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근원적인 어려움이고, 특히 가족관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복잡함입니다. 그렇기에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나와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같은 지붕 아래 살아왔어도, 같은 핏줄을 나누었어도 우리는 각기 다른 생각, 다른 감정, 다른 표현 방식을 가진 별개의 인격체이다.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상대에 대한 기대의 수위가 조금 낮아지고, 기대가 낮아지면 실망의 깊이도 얕아지고, 실망이 얕아지면 미움의 농도도 조금씩 옅어집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왔다 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가족입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남편과 아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이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이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부 알 수는 없고, 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완전한 이해를 바라기보다는 불완전한 이해 속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혀가는 것이 가족이라는 관계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쩌면 마음에 무겁게 다가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주제는 누구에게나 복잡한 감정의 뭉치를 건드리니까요. 미움, 서운함, 실망, 배신감, 그리고 그 아래 가라앉아 있는 사랑과 그리움. 그 모든 것이 뒤엉켜서 쉽사리 정리되지 않는 것이 가족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큼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운 감정이 인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운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정이 완전히 식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움과 사랑은 정반대의 것이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서로 다른 가지라는 것을, 지금 가족이 미우시다면 그 마음 그대로 인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사랑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용서하는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미움 때문에
나 자신까지 괴롭히지는 마시기를. 가족을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기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음의 준비가 되신다면 그때 한 발짝 다가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물이 흐르듯 천천히, 부드럽게, 자신만의 속도로.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미움이 조금 옅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은 부드러워진 미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가족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마음을 혼자서 끌어안고 뒤척이지 마시고 조금은 내려놓은 채 편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나은 날이 될 수도 있고 나아지지 않더라도 그것 역시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해낸 것입니다. 지천명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조그만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마음 평안하시기를 빕니다.